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사 타탕 빵. 네. 자, 이제 올해 마지막 수업입니다. 네, 해설 강의로 이제 올해 끝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 뭐 앞에 총회도 얘기했지만 사탐 과목들이 많이 어려웠나 봐요. 예, 아유 참 안쓰럽습니다. 예, 참 어렵다는 얘기만 들으면 가슴이 일단 아파요. 예, 아파서 지금 솔직히 좀 이렇게 막 저는 사실 한국사는 늘 신나잖아요. 어려운 과목이 아니니까. 근데 다른 과목 그 얘기를 들으면 또 우리 수험생들이 지금 또 얼마나 속상해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제가 사실 이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이제 별개로 하고요. 한국사만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한국사는 총평에서 말씀드렸지만 쉬웠습니다. 뭔데 늘 그래왔으니까, 그죠? 네. 아마 여러분들 이거 시험 문제 푸시면서 잠깐 좀 이렇게 숨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지 그럼 지금부터 한번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정말 궁금했어요. 1번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올까? 여러분들 정말 운이 좋다면 1번 문제는 선사 문제, 그냥 주는 문제, 진짜로 주는 문제 나올 텐데 과연 이번 수험생들의 운은 어떨까? 문제를 보겠습니다. 나와버렸어. 네. 아이고야. 여러분들은 복 받으셨습니다. 네. 1번에 이렇게 딱 풀라고, 맞추라고 선사 문제를 그냥 딱 줬습니다. 자, 지금 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 뭐 지도 같은 거 뭐 이런 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냥 딱 사진 보면 이게 뭐예요? 아이고, 설명까지 여기 붙어 있어. 네. 빗살 무늬 토기. 정말 우리 한국사 출제진 선생님들은 정말 친절하세요. 네. 제가 아까 다른 과목 해설을 봤는데 정말 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내실 수가 있을까 막 이러겠는데 한국사는 이렇게 친절하게 어떻게든 너희들 틀리면 안 돼. 이거 어려워? 그래, 그럼 이것까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를 지금 내고 있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치지도 않아요. 또 키워드 주세요. 농경이 시작된 시대야. 네, 지금 3개. 사진, 빗살무늬 토기, 농경이 시작되었어. 자, 그럼 이 시대는 어떤 시대야? 이렇게 3개의 힌트나 줬는데 모르면 안 되지. 어떤 시대? 신석기 시대. 네. 자, 이 신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뭐 선택지도 틀리면 안 돼 얘들아 라고 지금 이제 읽혀지지 않아요? 네. 자, 보세요. 정답지. 신석기 시대야? 그럼 간석기잖아. 구석기면 뗀석기, 신석기면 간석기. 네, 정답은 1번을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야, 그런데 정말 우리 출제인 선생님들이 얼마나 친절하세요. 백동화가 웬 말입니까? 백동화. 네. 대한제국시대 나오는 백동화를 지금 선사시대, 신석기시대 지금 이렇게 집어넣어 주셨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철제 무기가 보급되었다. 철기시대고요. 비파형 동검 청동기고요. 석굴암 본전불상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통일신라시대. 어떻게 틀릴 수가 있습니까? 틀릴 수가 없어요. 네, 정답은 그래서 1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좋아. 네, 자, 그래서 1번 풀어보셨고요. 자, 이제 원래 이제 이 선사와 고대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조금 좀 이렇게 좀 뭐야 선사 안 나왔어. 그럼 이제 고대에서 2문제가 나오는데 선사에서 1문제 나왔으니까 다음 문제는 이제 고대 1문제만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고대라고 한다면 삼국시대가 있겠고 남북국시대가 있겠고 둘 중에서 이제 한 시대가 나왔겠죠. 자, 이제 그 문제를 풀기 전에 2번을 한번 보니까 2번을 이렇게 봤는데 아마도 원래 2번에는 고대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게 길잖아요. 길면서 좀 이렇게 배치를 좀 바꾸셨던 듯합니다. 고대 문제를 좀 건너뛰고 다른 시대가 나왔어요. 자, 밑줄친 침략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런데 일단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철주를 지나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해 성난 도적이 국경을 침략하여 40여 개의 성이 불에 탄 벌판처럼 되었다.
몰라. 처자와 함께 기꺼이 불에 뛰어들어 재가 되었네. 뭐 되게 아픈, 너무너무 가슴 아픈 그런 장면이지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충성스럽고 장한 혼과 넋은 어디로 향해 갔는가?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랜 세월 고을 이름 철주라 기억하네. 자, 일단 지금 주어진 이 자료는요. 와우. 어떤 힌트도 주질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한국사 교과서에서 공부한 내용대로라면 이 문제는 너무 당황스러운 그런 자료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자료는 굉장히 어려운 자료를 지금 내놨지만 우리의 수능 한국사 출제진 선생님께서는 굴하지 말고 풀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또 키워드를 만들어 놓으셨죠. 그거 하나만 찾으시면 돼요. 결정적 키워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철주가 어딘데 도대체? 라고 봤더니 지금의 평안북도 철산군 일대이다. 뭐 이것도 뭐 잘 모르겠고. 자, 그런데 너무나도 결정적 키워드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 6주 중에 한 곳으로 서북면 방어에 요충지었다. 자, 일단 강동 6주라고 하는 게 나왔으니까 이거는 지금 뭔가 고려시대를 이야기할 것 같아요. 기억나요, 여러분들? 고려시대 외침이 정말 많았으니까 그 외침을 막아냈던 고려인들의 항쟁의 역사는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10세기, 11세기는 거란이 쳐들어왔고요. 12세기는 여진이 쳐들어왔고요. 13세기는 몽골이 쳐들어왔고요. 14세기는 홍건적과 왜구가 쳐들어왔다. 그래서 각 시대별로 그 외침들을 막아냈던 사람들을 좀 기억하시라 라고 해서 제가 쫙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강동 육주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서희. 거란족이 쳐들어왔을 때 그 서희의 외교에 의해서 강동 육주를 확보했다. 뭐 어쨌건 뭐 이렇게 고려 같아요. 좀 읽어봅시다 한번. 자, 자국사신의 피사를 구실로 침략해온 몽골군. 뭐야? 몽골이 쳐들어온 거네 지금.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거란, 여진, 몽골, 홍건적과 왜구 중에서 13세기 침략을 했던 몽골이네, 몽골. 그러면 이거는 뭐 더 이상 읽을 필요 없잖아요. 그냥 몽골의 침략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방어사 이원정의 아내와 자식을 말한다. 성이 함락 위기에 처하자 이들 가족은 모두 자결하였다. 몽골군 다시 나오죠. 몽골군의 침략을 방어하다 몰살당한 철주의 군인 및 백성의 혼과 넋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 출제진은요. 이렇게 어려운 자료를 내놨지만 결국은 이렇게 그걸 풀어내는 과정 속에서 얘들아 당황하지 마. 이거 몽골 침략 얘기하는 거야. 라고 지금 땅땅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고려시대 때 몽골이 침략했는데 그 영향으로 오른 것은 뭐냐? 문제가 굉장히 심플해지고 단순해졌습니다. 하나도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몽골의 침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한번 골라보지요. 자, 이제 갑니다. 뭐 이 어려운 자료 지금 다 날리고요. 몽골입니다. 가볼게요. 자, 대가야가 병합되었다. 몽골이 침략했는데 왜 갑자기 대가야가 나와? 이거 고려시대인데, 그죠? 대가야는 여러분 삼국시대 아니야. 일단 시대가 안 맞아요. 네, 1번 틀렸고요. 균역법이야. 이 균역법 어느 시대예요? 조선시대잖아요. 그죠? 영조 때 아닙니까? 시대가 안 맞아요. 우리는 지금 고려시대를 지금 찾고 있으니까. 수원화성, 아이쿠, 이거 정조대왕 아니겠습니까? 조선시대입니다. 시대가 안 맞아요. 그죠? 나당연합군? 하하, 신라 나왔네. 이거 삼국시대 아니겠습니까? 안 맞아요. 안 맞아, 다 안 맞아. 이게 지금 1번, 2번, 3번, 5번 너무 확실하게 안 맞아요. 너무 확실하게 안 맞아요.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수도가 강화도로 옮겨졌다. 아니, 몽골이 침략했을 때 수도가 강화도였다는 거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한국인이라면 알아야 될 기본적 소양을 묻겠다가 바로 이 수능 한국사의 목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강화도로 옮겨서 항전했다라고 하는 사실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정답은 그래서 4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사와 고대에서 나올 수 있는 두 문제를 다 아니죠. 이건 고려시대죠. 자, 고려시대 이제 2번까지 풀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3번. 자, 이제 다시 고대 문제가 나왔습니다.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가 아까 선사에서 한 문제 풀었으니까 고대 한 문제 남았는데
그 한 문제는 삼국시대 아니면 남북국시대에서 한 문제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과연 어떤 시대가 선택이 되었을까? 어렵지 않아요? 고구려 유민들이 중심이 되어 동모산 아래에서 나라를 세우고 그 이름을 진국이라 하였다. 고구려 유민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세운 나라래요. 그럼 고구려의 영향을 받고 고구려를 따라가지고 나라를 세운 어떤 나라가 있겠습니까? 일단 뭐 삼국시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인데 그 고구려 유민들이 세웠대요. 그럼 남북국시대로 넘어와야죠. 그러면 두 나라밖에 없잖아요. 발해와 통일신라. 어떤 나라입니까? 네, 바로 발해입니다. 네, 그냥 발해. 그냥 바로 나옵니다. 지금 발해. 그죠? 자, 그런데 이후 나라 이름은 이것 발해로 바꾸었다. 제2대 또 여기 키워드 등장해요. 무왕. 무왕 등장합니다. 이거 다 개념시에 배운 내용이에요. 무왕이 군사를 보내 등주를 습격하였다. 이에 화가 난 당현종이 군사를 동원하여 바다를 건너 공격하도록 하고 신라의 성덕왕에게는 또 신라가 또 등장하면서 네, 남북국시대에서 얘들아 신라는 아니야 라고 또 한 번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덕왕에게는 관작을 더해주며 바로 발해의 남쪽 방면을 치게 하였다. 뭐 너무나도 많은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 나라가 발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갑니다. 자, 우린 지금 고대사 문제를 지금 풀고 있어요. 자, 1번 지계. 어우,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키워드 아닙니까? 지계 발급은 어느 시대입니까? 네, 한참 뒤로 가야죠. 대한제국시대입니다. 이건 진짜 너무 아니다. 그죠? 골품제를 운영하였다. 골품제는 어느 나라의 제도인가요? 신라입니다. 아니고요. 유경공원이래. 유경공원. 웬일이야. 이것도 근대사로 가야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국가가 세운 근대식 교육기관. 유경공원. 시대가 너무 안 맞다. 그죠? 자, 군국기무처. 군국기무처는 갑오개혁을 주도했던 근대사에 나오는 용어 아니겠습니까? 네, 뭐야? 그러면 1번, 3번, 5번은 전근대도 아니고 모두 근현대에 나오는 그것도 아주 확실한 키워드들이에요. 네, 무조건 제거, 무조건 제거. 그죠? 자, 골품제도 뭐 신라 이 정도는 알잖아요. 그죠? 그럼 남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예. 오경 15부 62주. 제가 그 지방 행정조직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 설명드렸어요. 통일신라는 구주 오소경, 발해는 오경 15부 62주, 고려는 5도 양계, 조선은 8도. 이건 뭐 개념시간에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잖아요. 오경 15부 62주. 이걸 모르시더라도 1번, 2번, 3번, 5번. 너무 확실해. 그냥 빼기법으로 빼버리니까 남는 것은 4번밖에 없네요. 네,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대 문제가 끝난 거예요. 두 문제 풀었습니다. 선사에서 한 문제 풀었고요. 예, 신석시대 풀었고요. 그리고 고대 발해 문제를 풀면서 고대 문제 두 문제 끝난 겁니다. 자, 이제 다시 그 다음 시대 고려 시대로 넘어와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2번에서 고려 문제 풀었잖아요. 이제 계속 고려 문제가 나오겠지요. 자,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후주 사람인 쌍기는 정말 쌍기는 사신 설문호를 따라 고려에 왔다가 병이 들어 돌아가지 못하고 남았다. 왕이 그의 재능을 아껴 후주에 알린 다음 관료로 발탁하였으며 얼마 뒤 원보 한림학사로 승진시켰다. 쌍기는 왕에게 건의하여 나왔어요. 과거제를 신설하게 하고 과거시험을 담당하였다. 이 뒤에도 과거시험을 맡아 후학들에게 학업을 원장하니 학문을 중시하는 기풍이 일어났다. 우와! 여러분들 이건 제가 너무나도 많이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려시대 제일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 왕이 두 사람이 있으니 고려 전계는 광종이 있고 고려 후계는 공민왕이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키워드는 두 가지일 겁니다. 광종이 나왔을 때는 과거제와 노비안검법, 공민왕이 나왔을 때는 쌍성총관부와 전민변정도가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런데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왕, 두 명의 왕 중에서 지금 과거제 왕이 나왔으니까 어느 왕이겠습니까? 광종이겠죠. 자, 근데 광종인데 과거제가 나왔어요. 그럼 답지는 제가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과거제가 나왔으니 남아있는 퍼즐 맞추셔야죠. 바로 노비안검법.
두 개는 그냥 같이 나온다고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답지 보이십니까? 네, 바로 노비 안건법이 실시되었다. 정말 나온 문제를 또 내시고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우리 수능 한국사는 이렇습니다. 그죠? 네, 과거제 나왔고 노비 안건법. 와,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 오늘 좀 힘들고 어려울 때 한국사로 좀 숨 좀 쉬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걱정이 많으셨나 봐요. 네, 지금 이게 고려시대 풀고 있는데 독립문이 웬 말입니까? 예전 독립협회와 관련된 독립문을 또 이렇게 또 선지에 또 배치를 해주셨어요. 네, 틀렸죠? 별기군이 편성되었다. 별기군은 이것도 역시 근대사. 바로 개항 이후에 그 개혁 과정 속에서 개항 이후에 어떤 그 개화 정책 과정 속에서 별기군이 통일기무화문에 의해서 설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틀렸고요. 경국대전이 반포되었다. 이건 뭐 조선 성종 때니까 시대가 안 맞고요. 수선사 결사 고려시대 때 진울 승려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그래서 뭐 사실 다른 선지가 의미가 없어요. 네, 과거지 나왔으니까 노비안건법. 그냥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사는 공부할만 납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가와 나의 선지, 좀 이렇게 글밥이 좀 많아 보이지만 그래도 이 가와 나의 선지는 이미 기출에서 수없이 많이 썼던 똑같은 그런 자료들입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EBS에서 가능했던 그 기출 500제 있지 않습니까? 그 기출 500제에서 이 파트를 풀어보신 분들은 또 나왔네? 아마 그러실 거예요. 또 냅니다. 네, 수능 강사는 변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공부했느냐만 확인합니다. 했으면 맞추시면 됩니다. 이게 수능 강사의 핵심입니다. 자, 심의겸과 김효원의 대립이 더욱 심해져서 심의겸을 지지하는 무리는 서인이 되고 김효원을 지지하는 무리는 동인이 되었다. 이로써 조정 신하 가운데 주관이 뚜렷하여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면 모두 동인이나 서인으로 나눠지게 되었다. 이거를 어떤 정치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여러분들 조선의 그 정치사를 공부할 때는요, 크게 4가지 형태를 공부하시라고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죠. 자, 순서 한번 가볼까요? 먼저 16세기부터 출발하겠죠. 붕당정치. 그 다음은 어떤 정치? 그 다음엔 예속논쟁. 그 다음은 환국정쟁. 그 다음은 세도정치. 요 4가지 순서 배우셨잖아요. 붕당, 예속, 환국, 세도. 오케이? 자, 여기서 지금 붕당이라고 한 게 나온 거예요. 붕당이라고 한 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나를 볼까요? 임금께서 바로 나왔네요. 탕평. 아까 제가 여러분들 붕당, 예송, 환국, 탕평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 지금 그 탕평, 그 다음에 세도정치. 탕평이 나온 겁니다. 지금. 그죠? 탕평정책. 붕당, 예송, 환국, 탕평, 세도. 그러면 요 사이에 나올 수 있는 흐름으로 본다면 뭐 붕당 정치의 어떤 예송이 이제 연결되니까 그건 글로 한번 흡수를 시켜버리고 남는 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정치? 바로 환국 정쟁이 있겠네요. 그렇죠? 네. 요거는 뭐 제가 뭐 붕당, 환국, 탕평, 세도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알려드렸기 때문에 요것만 이해하시면 바로 풀 수 있는데 이 선지가 이해할 수 있는 선지가 아니라 이미 기출에서 워낙 많이 사용된 선지 자료들이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문제를 좀 변별을 하려면 어떻게 문제를 낼 거냐면 환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풀을 거예요. 예, 그래서 문제를 좀 변별하려면 이 푸른 내용들이 이렇게 뭐 서술된 내용들이 환국인지 붕당인지 탕평인지 세도인지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변별을 하려면. 그런데 제가 얘기했어요. 한국사는 변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붕당, 환국, 탕평 그 제목을 그냥 땅 때려줄 겁니다. 그냥 흐름만 알고 있으면 된다. 이게 한국사의 목표란 말이에요. 자, 그럼 한번 답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어떻습니까? 네. 풀지 않아요. 예. 그냥 붕당하고 탕평 알았어? 그럼 그 사이엔 뭐야? 환국인데 그건 공부했니? 그럼 맞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환국이 일어났다. 환국의 내용을 서술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이 환국인지를 생각하는 단계를 아예 삭제해버린 겁니다. 그냥 개념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도록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사탐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정답을 해서 1번 고르시면 됩니다. 무신정권이랍니다. 이건 고려시대입니다. 시대가 너무 안 맞습니다. 위화도 해군이랍니다. 이성계, 고려말 아니겠습니까? 시대가 안 맞습니다. 성왕이 사비로 천도했답니까? 이게 웬 말입니까? 백제시대 아니겠습니까? 시대가 안 맞습니다. 제도로 쇼모노 사건은 또 왜 나옵니까? 이건 근대사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야, 조선시대. 뭐, 제너럴 쇼모노는 이제 근대로 분류한다면, 조선시대는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일본밖에 없어요. 게다가, 그죠? 게다가, 네. 틀릴 수가 없도록 만들어 왔습니다.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페이지를 풀어보시면서 해피했죠? 네. 첫 페이지 이렇게 쭉 풀으면 해피했죠? 네. 어렵지 않으니까. 자, 5번까지 풀어봤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자, 이제 전근대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근대 마지막 문제니까 방금 조선의 정치를 풀었으니까 한 문제 풀었잖아요. 이제 조선의 정치, 그러니까 조선시대 한 문제를 더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번 문제는 자동적으로 이건 조선시대예요.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양, 안팎과 번화한 큰 도시의 파밭, 마늘밭, 배추밭, 오이밭 등은 신무의 땅에서 얻은 이익이 수백 냥을 헤아린다. 서도의 담배밭, 북도의 삼밭, 한산의 모시밭, 전주의 생강밭, 강진의 고구마밭, 황주의 지왕밭에서 나오는 수확은 가장 좋은 논과 비교해도 그 이익이 10값짜리나 된다. 그러니까 막 담배 재배해가지고 팔면 돈 좀 버나 봐요. 돈은 천하에 유통되는 재화이므로 허적과 건대원 등의 대신이 돈을 만들고자 하였다. 이에 임금께서 호조 등의 관청으로 하여금 결정적 키워드가 지금 등장했습니다. 아유, 정말 상평통보. 네, 이런 게임이 끝났잖아요. 조선 후기네. 상평통보를 주조하여 돈 400문을 은 한 양의 가치로 정해 시중에 유통시키도록 하겠다. 사실 이 자료 있잖아요. 이 첫 번째 자료. 이 첫 번째 자료도 기출에 워낙 많이 나온 자료인데 이거 하나만 줘도 문제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요. 근데 또 걱정되신 거야. 혹시나 또 모를까 봐. 그래서 이렇게 또 두 번째 자료를 줘가지고 게다가 결정적 키워드 상평통보를 이렇게 딱 심어준 겁니다. 틀릴래 이래도? 이래도 틀릴래? 네, 바로 조선 후기. 자, 이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번 보도록 하죠. 조선 후기 상황을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갑니다. 자, 회사령이 폐지되었다. 일제강점기 1920년대. 틀렸고요. 삼백산업이 발달하였다. 현대사 이승만 정부. 틀렸고요. 전민변정도감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 고려시대 공민왕. 틀렸고요. 산미증식계획 일제강점기 1920년대부터입니다. 자, 어쩜 이렇게 조선시대를 하나도 내질 않습니까? 그러니까 틀리면 안 돼 얘들아. 내가 조선시대 안 낼게. 하나만 낼게 조선시대. 그래서 2번 대동법이 운용되었다. 이거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저 솔직히 말해서 이런 문제를 틀리면 좀 미안할 것 같아요. 예, 정말 뭐 다른 영역에서는 변별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틀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예, 심지어 막 사탐인데 막 계산 문제도 막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한국사는 그러지 않습니다. 거꾸로 한국사는 어떻게든 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 개념만 공부해 얘들아. 개념만 공부하면 언제든 풀 수 있어.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요. 조선 후기 대동법 광해군부터 시작했죠. 네, 2번 정답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근대까지 문제를 모두 풀었습니다. 자, 이제 근현대 14개의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표에서 말씀드렸지만 개항기에서 5문항, 일제강점기에서 5문항, 그리고 현대사에서 4문항, 총 14개의 문항을 출제하셨습니다. 자, 다음 7번 문제 볼게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소개하기. 어우, 뭐 많아요. 뭐 도남서원, 소수서원, 무성서원, 도산서원, 피람서원, 병산서원, 남계서원, 도동서원, 옥산서원. 와우, 많네요. 오, 뭐지? 느낌이 좀 뭐야? 느낌은 잘 안 와요. 지금 이걸로 봐서는요, 지금. 그죠? 자, 소개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유산으로 등재된 서원은 왕의 아버지인 이 사람이 주도한 서원 철폐 정책. 나왔네. 왕의 아버지인 이 사람이 서원을 철폐했네. 왕의 아버지인 이 사람은 누굴까요? 자, 이제 7번으로 넘어왔으니까 근현대사로 넘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뭐 정확하게 근현대사 그 파트는 아니지만 어쨌건 기계적 분류상 근현대사의 첫 번째 장을 여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흥선대원군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왕의 아버지 흥선대원군 할 때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정책 뭐 비변사 폐지, 경복궁 중건, 서원 철폐 아니겠습니까? 호포법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개념시에 다 배웠던 내용들이잖아요. 자, 그 흥선대원군이 나온 거예요. 서원 철폐를 통해서 우리는 딱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흥선대원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라는 문제입니다. 주어져 있는 자료는 좀 어려울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그 밑에 또 틀릴까 봐 여러분들한테 키워드를 지금 이렇게 2개나 줬어요. 서원 철폐 하나 줬고요. 왕의 아버지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알아야죠. 흥선대원군입니다. 흥선대원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삼국사기를 저술하였다. 누굽니까? 김부식입니다. 아니고요. 시무 28조를 건의하였다. 네, 고려 최승로 시무 28조 아닙니다.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였다. 김구 아닙니다. 귀주에서 거란군을 격파하였다. 귀주대첩 강감찬 아닙니다. 1번, 2번, 4번, 5번은 너무 유명한 선지들이기 때문에 툭툭툭툭 빼면 남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복궁 중건을 추진하였다. 이 선지도 쉬운 선지입니다. 이 선지도 늘 시험에 나오는 거. 흥선대원군 하면 경복궁 딱 붙지 않습니까? 그죠? 정답은 그래서 3번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7번도 느낌 좋았어요. 자, 이렇게 한번 풀어봤고요. 자, 다음 문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뽑았습니다. 자, 이항로 등은 열강의 통상 요구를 거부하고 침략에 맞서 싸우자고 주장했어요. 통상 반대. 최익현은 외양일체론을 내세우며 개항에 반대했어요. 개항 반대. 이만손 등 영남의 유생들은 만인소를 올려 서양 열강과의 수교를 반대했죠. 자, 이건 뭐예요? 바로 개화 반대의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영남 만인소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기념 시간에 순서를 배웠어요. 통상 반대, 개항 반대, 개화 반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였죠? 의병투쟁. 의병투쟁. 자, 요 흐름을 분명히 배웠습니다. 분명히 배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라인일까요? 이게 무슨 라인일까요? 자, 의병투쟁과 연결되는 이 라인. 자,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 강화도 조약으로 문이 열렸다. 자, 문이 열렸을 때 이제 어떻게 대응할까? 2개의 세력으로 나뉜다고 설명을 드렸죠. 문이 열렸으니까 이 열린 문을 통해서 문물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개화파와 안 되지, 막아야지 라고 하는 누구라고 설명드렸죠? 개화파의 반대측에 있는 세력들. 개화파의 반대측에 있는 세력들. 바로 위정척사. 위정척사 아닙니까? 요 계열이, 요 흐름이 지금 위정척사 아니겠습니까? 위정척사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자, 그러면 학습 주제가 뭐냐는 거예요. 아니, 얘기했잖아요. 학습 주제는 이게 큰 제목들 붙이는 거라고요. 한국 사람 여러분들 이렇게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을 막 외우고 막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요. 그냥 굵직굵직한 그 흐름들 속에서 위정척사는 뭐 이렇게 뭐 통상반대, 개항반대, 개화반대 하는 그런 것들이야. 이게 흐름 정도만 알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정답지 한번 볼까요? 정답지는 바로 그 주제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예, 보이시죠? 네, 정답지는 몇 번이 되겠습니까? 네, 바로 위정척사 운동의 전개 2번을 답지로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이게 우리 또 출제진께서 또 걱정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또 혹시 위정척사 모르면 어떡하지? 자, 그래서 배치를 하셨습니다. 잘 살아보세. 네, 새마을 운동을 또 이렇게 선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답이 될 수 없고요. 자, 물산장려운동 일제강점기가 나왔네요. 1920년대 틀렸네요. 그리고 60만 세 운동 일제강점기입니다. 1920년대 시대가 안 맞습니다. 애국개몽운동 이거는 이제 한말에 나오는 그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위정척사 운동의 전개를 답지로 여러분들이 골라내시면 되겠다라는 것. 네, 그래서 2번 고르시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아직까지 8번도요. 8번까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쭉쭉쭉쭉 여러분들이 개념을 공부하셨다면 충분히 100%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9번 갑니다. 자, 이것도 제가 파이널 체크 포인트에서 강조했던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미출친 별난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이고, 말 첫 번째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단어가 키워드. 우정총국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반사적으로 우정총국이네. 갑신정변이네. 그때 추태원 쌤이 갑신정변하면 이거 하려고 그랬잖아. 바로 한성조약. 그리고 텐진조약. 그 앞에 있었던 이모군란하면 꼭 알아야 될 게 뭐라 그랬지? 재물포조약. 그리고 조총상민 순임 무역장정. 분명히 제가 키워드 딱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자동적으로 우정총국이면 갑신정변이네. 그러면 답지는 한성조약 아니면 텐진조약이겠네?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네. 선지 있습니까? 있잖아요. 이렇게. 늘 한국사는 예측한 대로 나옵니다. 절대 이탈하지 않습니다. 네. 우정총국, 갑신정변, 한성조약 체결. 답지 고르시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다른 선지 한번 볼까요? 하하. 삼청교육대가 운영되었다. 하하. 이건 현대사, 신군부, 5.18 이런 것과 연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1번은 답이 될 수 없고요. 자유시 참변. 허허. 일제강점기 항일 무장투쟁 과정 속에서 나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틀렸고요. 삼별초 다시 전근대 단어가 나왔네요. 몽골 끝까지 싸웠던 그 부대 고려시대 시대가 안 맞습니다. 노급에 폐지되었다. 이게 웬 말입니까? 바로 신문왕 통일신라 개혁 아니겠습니까? 답이 될 수 없죠. 네, 정답은 그래서 한말과 관련된 그러니까 개항 직후 개항기와 관련된 선지는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3번밖에. 다 다른 시대예요. 다 다른 시대예요. 네, 정답으로 해서 3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9번까지 풀면서 좀 눈치를 채셨나요? 지금 한국사에서는요. 선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선지 구성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좀 틀리지 말라고 지금 예를 들면 고려시대다. 그러면 이제 원래 고려시대 이 자료가 딱 주어지면 이 선지들은 모두 다 고려시대로 나와야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9번까지 풀면 여러분들 눈치를 채셨죠? 수능은 그렇게 문제를 내고 있지 않아요. 고려시대라면 답지는 하나, 좀 많으면 2개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전혀 다른 시대들을 지금 배치하면서 어떻게든 틀리지 않게 하려고 지금 장치를 만들고 있다는 거 눈치채셨나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기도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갑신정변과 관련된 건데 갑신정변과 관련된 선지를 지금 하나밖에 안 낸 거예요. 적어도 이 문제를 좀 어렵게 된다면 3번에 한성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4번에 뭘 내야 될까요? 재물포조약이 체결되었다. 이걸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이게 이모군란이야, 이게 갑신정변이야 고민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줄 텐데 전혀 그런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재물포조약은 떼어버리는 겁니다. 헷갈릴까 봐. 그래서 딱 하나 한성조약만 지금 이렇게 배치를 해둔 거예요.
네, 여러분에게 출제진의 지금 의도를 지금 읽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 의도를 전달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개념만 공부하시면 얼마든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 의도예요. 오케이? 정답은 그래서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밑줄 친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뭐 이게 뭐 첫 번째 줄 제목에서 그냥 국채보상 운동 나왔어요. 국채보상 운동. 여러분들 진짜 이거 내가 너무 강조했잖아. 문제 풀면서 또 개념에서 또 수능 특강에서 또 파이널 체크 포인트에서 국채보상 운동 나오면 답지는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국채보상 운동 나오면 답지는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두 개 중에 하나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대구에서 시작되었다. 또 답지가 있다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대한매일신보. 네, 대구와 대한매일신보. 이 두 가지가 늘 답지야 라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또 나온 거예요. 국제보상 운동이. 그러면 지금 보지 않아도 답지는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한번 열어볼까요? 읽기도 전에 한번 열어볼까요? 있는지 없는지? 자, 보세요.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계속 나왔어요. 계속 나왔어요. 원래 뭐 타 영역에서는 나온 답지는 좀 최대한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수능 과목사는 피하지 않습니다. 나온 선지 또 냅니다. 계속 냅니다. 그래서 네, 국채보상 운동 나왔으니까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의 지원을 받았다. 야, 이걸 틀리는 건 너무 미안한 일이에요. 이건 정말 너무 죄송스러웁니다. 정말 죄송스럽까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죠? 자, 요즘 서울에는 국채보상 기성회를 발기한 자들이 있다. 그 뒤에는 청년의 자강회 등의 단체가 있고 대한제국황실에서도 암암리의 지지를 보내는 것 같다. 이들의 목적은 나라가 지고 있는 빚 1,300만 원을 보상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국권 회복을 의도하는 반일 운동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대구에서 이미 여기 대구 썼네. 그럼 하나는 대한매일신보밖에 없는 거예요. 대구에서 유지들이 금연회를 만들어 회원 1인이 1원씩을 내어 2천만 동포가 참여하면 1,300만 원의 국채를 보상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이 운동의 시작이었다. 대구에서 출발했다는 얘기는 이미 있네요. 그럼 둘 중에 하나 써버렸네. 네, 그래서 정답은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의 지원을 받았다. 4번을 답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호한철폐 독재타도. 네, 전두환 정부 때죠. 너무 뒤쪽이다. 현대사입니다. 서경천도,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야, 또 이건 너무 앞쪽이다. 고려시대. 통학교조의 신원을 요구하였다. 이건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겁니다. 일본의 황무지 개항권 요구를 철회시켰다. 이건 보안회와 관련이 있겠죠. 정답은 그래서 4번 답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11번. 자, 이제 꼭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일제 통치 시기 문제 나온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 시대에 어떤 통치를 했는지 반드시 제가 이거는 100% 나온다 그랬어요. 100%. 자, 여기 지금 그 문제입니다. 가 통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일본 수상은 한국에서의 무단 통치를 폐지하고 이것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무단 통치 다음에 나오는 통치는 뭐야? 예, 소위 문화 통치잖아요. 소위 문화 통치. 몇 년대야? 무단 통치가 10년대니까 소위 문화 통치는 20년대. 와우. 한국인들에게는 무단 통치를 시행하든 문화 통치를 시행하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정부가 일본인들의 정부인 한 한국인들은 복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은 헌병 경찰제를 폐지하고 대신 보통 경찰제를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이것까지 지금 설명했네요. 혹시 또 모를까봐. 아우. 네. 자, 1910년대 헌병경찰제 그리고 20년대 보통경찰제 다시 지금 또 사족을 지금 달아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인들은 자신이 한국인임을 드러낼 때마다 총을 맞고 고문을 당하겠죠. 만약 일본이 진정으로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원래 한국인들의 것이었던 완전한 독립을 즉시
돌려주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뭐 이렇게 지금 설명까지 붙여줬기 때문에 이거는 1920년대 바로 문화통치 시기 그 사실이 되는 겁니다. 골라보죠. 자, 과연 그렇다면 1920년대 소위 문화통치기에 있었던 정책들은 무엇일까? 1920년대 하면 뭐가 있어요? 1920년대 하면 지금 보통령처럼 이미 나와버렸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언론의 자유를 일부 허용해 줬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본다면은 삼미증식계획이 있겠고요. 회사량 폐지 있겠고요. 그건 앞에 나왔죠.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치안유지법 제정. 뭐 여기 이제 1920년대 요 보따리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라고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잖아요. 그 중에서는 답이 나올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치안유지법이 제정되었다. 자, 일제강점기 1920년대입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 치안유지법 1920년대 좀 어려운 내용 같은데요. 어려워요? 좋아요. 그럼 모른다고 하면 가정해 봅시다. 몰라요. 자, 한번 가볼게요. 그럼 다른 답장 봅시다. 홍경래의 난이야.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 이 홍경래의 난은 언제 있었던 거예요? 조선 후기입니다. 일제강점기 아닙니다. 이거 1번 무조건 틀렸죠? 자, 독서 상품과. 웬일이야 이게. 이거는 통일신라에 있었던 겁니다. 일제강점기에 독서 상품과가? 에이, 그건 알잖아. 이것도 답이 아닙니다. YH 무역사건이에요. 이거 박정희 정부 때 아닙니까? 현대사예요. 이거 완전 아닙니다. 국가재건 최고의 일이에요. 이거 5.16 군사정변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완전 답이 아닙니다. 이게 다 현대사예요. 4번, 5번 다 현대사예요. 이거는 조선이고, 이거는 신라고. 일제강점기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이거 일제강점기는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 확실한 게 1번, 2번, 4번, 5번은 전혀 아니에요. 그럼 남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바로 3번. 치안유지법을 모르더라도 이 문제는 풀 수 있다는 것이죠. 정답은 그래서 3번 답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밑줄친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민영환이 조약 체결에 항거하여 자결하였으니 신들은 매우 놀랍고 슬펐습니다.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일단 좀 더 읽어봅시다. 무슨 조약인지 느낌이 잘 안 올 수 있어요. 이는 그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실로 나라와 천하를 위해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속히 칙명을 내려 박재순, 이지용, 이완용, 이근택, 권중현, 오적을 모두 처단하소서. 그리고 사리의 근거에 담판하여 강제로 체결된 이 조약을 철회하소서. 자, 이 조약이 뭘까요? 지금 1명, 2명, 3명, 4명, 5명. 오적이네? 그럼 무슨 오적이라고 해요, 우리? 그 정도는 알잖아. 무슨 오적이라고 하고 그 오적 중에 1명은 기억하잖아요. 그 1명이 이완용 아닙니까? 참 이완용도 참 억울하겠어. 분명히 5명인데 이완용만 기억해, 우리는. 그죠? 자, 무슨 오적이에요? 을사오적. 알죠, 여러분들? 을사오적. 그러니까 이 조약은 뭐예요? 을사조약을 체결했던, 을사늑약을 체결했던 을사오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약은 뭐예요? 을사늑약이라는 것이죠. 을사늑약이라는 것이죠, 이 조약은. 그죠? 을사늑약. 자, 우리는 분명히 이 을사늑약 알고 있습니다.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으로서 고종이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했고, 그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결국 고종은 강제로 퇴위됐고, 그 결과 정미 7조약을 체결했고, 그에 대한 저항으로 정미의병이 일어났다. 뭐 요 흐름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을사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을사늑약 가볼까요? 조선 책략의 영향으로 미국과 체결되었다. 뭐 조미소 통상조약이잖아요. 미국과 체결된 거니까. 그죠? 답이 틀렸고요. 미군의 대한민국 주둔을 허용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아직 대한민국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거 지금 대한제국시대입니다. 대한민국 나와서 이거 무조건 아니지. 이건 현대사니까. 그죠? 헤이그 특사 파견의 계기가 되었다. 아유, 답 너무 확실하네. 3번이죠. 그죠? 4번. 집강소가 설치되는 배경이 되었다. 집강소는 동학농민운동과 관련입니다. 틀렸습니다. 간도를 청해 영토로 인정하였다. 이건 이제 간도협약이죠. 그죠?
한말 체결되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을사늑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죠. 간도 협약이 가능한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정답은 그래서 3번 헤이그 특사 파견의 계기가 되었다. 이거 너무 많이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일사오적 헤이그 특사 파견의 계기.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3월 다나카 기이치 대장이 상하이에 도착하자 이것의 단원인 김익상 나왔다. 김익상. 김익상이 폭탄을 던졌으나 다나카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9월 일본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사는 김익상에게 사형을 구형하였다. 다음. 내가 종로 경찰서에 들어섰을 때 식사은행에 폭탄을 던지고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권총을 난사했다고? 라는 말이 들렸다. 체포된 범인의 정체를 알고자 일본 경찰이 내가 그 일원인 나석주냐? 라고 물으니 그는 그렇다. 라고 했다고 한다. 자, 지금 김익상 등장했고요. 나석주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막 폭탄을 던지면서 지금 총을 쏘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의열투쟁을 했던 조직. 어떤 조직입니까? 나석주, 김익상, 김상욱. 대표적인 인물들이잖아요. 그죠? 네, 우린 알고 있습니다. 이 조직은 바로 의열단. 의열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개념식을 공부하면서 의열단 하면은 꼭 나오는 답지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쉬운 답지로 나온다면 김원봉이 조직했다라는 쉬운 답지 나올 것이고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답지가 나온다면 바로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 그 내용에 의해서 움직였다. 그래서 이제 의열단 나오면 조선혁명선언 이거 진짜 많이 나온다고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아마 500제 풀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문제밖에 아마 못 봤을 거예요. 계속 나왔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번 수능 과연 너무나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조선혁명선언 이제는 안 냈을까요? 답지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또 냈습니다. 또 냈습니다. 이래도 틀릴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보이지 않습니까?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또 답지로 나왔습니다. 와우. 정말 대단하죠? 정답을 해서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의열단. 자,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추대했다. 이건 모를 수 있겠다. 이인영을 총대장. 이인영이라는 사람이 나오니까 모를 수 있죠. 그죠? 모를 수 있죠. 뭐 어쨌건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추대한 것은요. 바로 정미의병. 정미의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일단 답은 틀렸고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답이 너무 확실해요. 5번 답지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거 몰라도 뭐 문제 없습니다.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했다. 이것도 좀 모를 수 있어요. 이것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 신한 청년단 또 뒤로 이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연결됐는데 모를 수 있습니다. 김규식이라는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 모르겠 넘어가요 일단. 임병찬이 고종의 밀명을 받아 조직하다. 이것도 어려울 수 있겠다. 사람 이름이 자꾸 나오잖아 지금 이렇게. 그죠? 임병찬. 독립의금부가 되겠습니다. 1910년대 비밀결사잖아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자, 지청천의 지휘하에 쌍성보에서 전투를 벌였다. 1930년대 초반 만주에서 했던 한국 독립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어려울 수는 있겠네요. 그죠? 근데 어쨌건 간에 지금 1번, 2번, 3번, 4번 다 어려워가지고 여러분이 끙끙대더라도 5번 선지는 너무나도 많이 나온 겁니다. 이거는 진짜 너무나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을 모르더 자신 있게 5번을 답지로 골라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정답으로 해서 5번 답지로 고르시면 됩니다. 오케이? 다음 겁니다. 1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회고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탑골공원 뒷문에서 만난 만세군중이 나왔어요. 자, 일단 탑골공원 느낌 오죠, 여러분들? 탑골공원. 키워드 지금 바로 땅 때렸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손을 깨물어 피를 내서 손수건에다가 태극 형상을 그리고 대한독립 만세! 라고 써서 만세를 불렀어요.
대한문 앞으로 오니까 시골에서 온 어른들이 있었어요. 고종 황제가 죽었답니다. 결정적 키워드 아니겠습니까 지금. 고종 황제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앞에 모인 거예요. 대열 중 한편은 남대문 쪽으로 가고 내가 간 곳은 일본인 상점들이 쭉 있는 진고개인데 그곳에서 일본 순사와 헌병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어요. 와우, 키워드 지금 너무 많아요. 탑골공원 나왔죠. 만세 나왔죠. 고종 죽었죠. 헌병 나왔죠. 이거 1910년대. 무슨 운동입니까? 탑골공원. 만세. 네, 바로 3.1운동. 이렇게 키워드를 지금 4개나 줬는데 이걸 3.1운동을 못 찾을 리가 없죠. 그죠? 한 번만 개념을 딱 공부한다면 이건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까지 3.1운동이 자료로 나왔을 때 거의 80% 이상의 답지는 이거였습니다. 이건 제가 기출에서 개념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마치 광종의 과거제와 노비양거법이 딱 나오듯이 3.1운동하면 답지는 늘 이거였습니다. 80% 이상이 이거였습니다. 이 답지가 뭐예요?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끼쳤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너무너무 많이 풀어본 거예요. 나왔는데 또 나왔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3.1운동이 또 나왔네. 과연 그 답지 또 썼을까요? 보시죠. 야, 근데 정말 토시 하나 안 바뀌고 똑같습니다. 거의 지금 컨트롤 C, 컨트롤 V를 했습니다. 네. 3.1운동이니까 정답은 5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주었다. 1번을 답지, 5번을 답지로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아, 정말 이 수능 한국사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네. 똑같이 일관되게 한국인이라면 알아야 될 기본적 소양을 묻겠다는 의지를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간회의 주도로 전개되었다. 신간회 하면 딱 떠오르는 답지가 뭐예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 지원한 거죠? 답이 될 수 없고요. 갑오개혁이 추진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거는 청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일본이 지금 전개했던 그런 내용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요.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계기로 일어났다. 을미의병이 되겠죠. 11.6 사태, 이건 박정희 정부와 연결되는 거잖아요. 현대사입니다. 시대가 안 맞죠. 정답은 이렇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주었다. 너무 확실한 답. 5번을 답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잠깐 현대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장면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개념에서 공부했잖아요. 예. 자, 지금 제헌헌법입니다. 이 제헌헌법에 의해서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그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의 그 흐름이에요. 이거 다 개념식 공부했던 거 아닙니까? 자, 광복 직후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개최되었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 의해서 바로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고, 자, 미소공동위원회 1차, 2차가 결렬이 되면서 이 문제가 유엔으로 넘어갔고, 유엔에 따라서 뭐가 있었죠? 50총선이 열렸고 국회의원 뽑았고 그 국회의원들이 제헌헌법 공포했고,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개념초에 쭉 이 흐름 공부했잖아요. 예, 이거 그럼 딱 공부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가에 들어올 내용이 뭐냔 말이에요. 그러면 미소공동위원회하고 50총선 이거네.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요. 나올 수 있는 게. 이건 선지도 이거 2개밖에 없을 겁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기념시에 배우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과연 그것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갑니다. 네, 어때요? 미소공동위원회 하나 있고 50총선 있고, 네, 이거밖에 없거든요.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을 답지로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발췌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 출범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 발췌 개헌안이 뭡니까? 이게 바로 1차 개헌안이잖아요. 대통령 간선제를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는 바로 6.25 전쟁 과정 속에서 전개되었던 내용입니다. 이것도 개념적 공부했고요. 인천 상륙작전? 이건 6.25 전쟁 때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고 그 이후에 바로 6.25 전쟁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때 있었던 게 인천 상륙작전. 뒤쪽으로 와야죠. 니은과 리을은 모두 뒤쪽입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그 안에 있는 기역과 디귿을 답지로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깔끔하게 끝나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 갑니다. 자,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들 어린이날이에요.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따따다. 여러분 모두 다 경험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아셔야죠. 여러분들이 매년 5월 5일이면 쉴 수 있도록 해주신 그분 누굽니까? 어린이날 누가 떠오릅니까? 방정환. 네. 답지 방정환. 그냥 고르시면 되잖아요, 지금요. 이걸 어떻게 틀릴 수 있습니까? 이거 진짜 적어도 어린이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 방정환. 이건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출제인 문제를 낸 거잖아요. 고르시면 됩니다. 부모 중에는 배우고자 하는 자식을 막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을 볼 때 누가 한숨을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겠는가. 이에 천도교회의 소년들이 중심이 된 여기에서는 어린이를 위하는 부모의 마음이 더 두터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5월 1일을 어린이날이라고 하고 항상 10년 후의 조선을 생각하십시오 라고 쓴 인쇄물을 시내에 배포할 계획이다. 네, 어린이날이 지금 5월 5일이지만 처음에는 5월 1일부터 출발하거든요. 네, 지금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무슨 단체 필요 없어. 그냥 어린이날인데 방정환 나왔으면 이건 무조건 가면 되는 거지 뭐. 그죠?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오의 선언을 계기로 결성되었다. 뭐 모를 수 있지. 뭐 신간회.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였다. 조선어학회인데 모를 수 있지. 어려울 수 있겠다. 오산학교와 대성학교를 설립하였다. 신민회. 뭐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되는데 뭐 모를 수 있지.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대표적인 부대가 있다면 북로 군정서. 뭐 모를 수 있지. 하지만 1번, 2번, 4번, 5번을 모른다고 해도 야, 어떻게 어린이날에 방정환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요. 그죠? 정답은 해서 3번 이렇게 답지로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네, 16번 풀었고요. 다음 갑니다.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일제강점기에 여러분들 나오는 문제가 일제정책 문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일제정책을 묻는 문제는요. 이건 제가 100%, 99%도 아니에요. 100%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절대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진짜 쉽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한 문제만 내요, 일반적으로. 그죠? 근데 이번 시험은 대박. 또 냈어. 아까 여러분 기억나요? 1920년대 치안유지법. 그죠? 그게 나오면 딱 끝나는 게 일반적인데 또 일제 통치 문제를 또 냈어요. 와우. 여러분들은 진짜 운이 너무 좋아. 선사시대 문제 풀었죠? 일제 통치 문제 100% 나오는 쉬운 문제, 꼭 맞춰야 되는 문제, 그것도 무려 2문제나 풀었죠. 와, 여러분 진짜 운 좋아요. 네. 자,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네들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었나? 이름까지 바꾸려면 50전을 내야 한다고 하는군.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이게 뭐예요, 이거? 이거 창씨개명 아니야, 창씨개명. 창씨개명. 그럼 이건 몇 년대예요? 30년대, 40년대. 오케이? 돈이 문제가 아닐세. 창씨, 이거 창씨 또 나왔네, 여기. 아이고, 참, 이렇게 참 힌트를 많이 주십니다. 창씨를 하지 않으면 입학이나 취직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일본식으로 바꿀 수 있겠나? 자네 말이 맞네. 그런데 여기 나의 뭐야? 이게 지금 1, 2, 3. 여기는 지금 풀어줬고, 여기는 또 요거 하나 줬고, 여기는 전부 줬어요. 창씨.
와, 대박. 창씨 개명을 비판했다가 감옥 사기를 하게 된 사람도 있다니 걱정일세. 야, 이래도 틀릴래? 이래도 틀릴래? 네, 창씨 개명. 1930년 40대로 가면 되는 것이죠.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공명첩. 조선 후기잖아요. 시대 안 맞고요. 별무반. 고려 시대잖아요. 여진족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 시대가 안 맞아요. 만민공동회. 이거는 독립협회 아니겠습니까? 저쪽 계양기로 가야죠. 시대 안 맞아요. 일제강점기 아니에요. 경부고속국도 이거 현대사 박정희 정부 아닙니까? 뭐야, 일제강점기 하나도 없어 지금. 남는 거 5번밖에 없네요. 네, 한국인에게 지원병 제도를 선전하는 일본 관리.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됩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밑줄 친 헌법이 적용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료는 제1대 통일주체국민회의. 와우, 키워드 빵 등장했습니다. 자, 통일주체국민회의 등장했어요. 그러면 이건 딱 느낌이 와야지. 이 헌법 뭘까요? 통일주체국민회의. 통일주체국민회의. 그럼 딱 여러분들 뭐 어떤 헌법 나와요? 유신헌법, 긴급조치권, 통일주체국민회의 딱 유신헌법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헌법, 즉 유신헌법이 적용된 시기는 몇 년대예요?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갑니다. 답지를 한번 볼게요. 제가 미리 이건 답지로 설명드릴게요. 답지는요. 3번 3.1 민주구국선언이 발표되었다가 답지예요. 그런데 이건 어려워요. 이것까지 알아야 되나? 이것까지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답지가 처음 나왔어요, 지금요. 3.1 민주구국선언, 이거 거의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에 나올 법한 그런 선지인데 이게 나와버렸어요. 이거 어렵네? 이거 아닌데? 수능 함수가 이러면 안 되는데? 수능 함수는 1번부터 20번까지 이런 문제 한 문제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지금 이 어려운 답지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1번부터 20번까지 어떻게든 풀어내게 만듭니다. 출제위원회는 그렇게 문제를 냅니다. 자, 지금 3번 답지가 너무 어려워. 그러면 출제진들은 반드시 장치를 했을 거예요. 3번을 뺀 나머지 1번, 2번, 4번, 5번은 아주 확실한 선지를 집어넣었을 겁니다. 그래서 빼기법에 의해서 이 어려운 답지를 찾아내게 만들 겁니다. 자, 보시죠. 1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 우와, 이건 뭐 시험에 너무나도 많이 나왔던 겁니다. OECD 가입하면 이건 어느 정부예요? 이거는 김영삼 정부입니다. 이건 개념 시험에 너무 많이 했습니다. 반민족 행위 처벌법. 여러분 반민특위 아니겠습니까? 농지개혁 반민특위 어느 정부예요? 네, 이건 이승만 정부입니다. 오케이. 자, 1번, 2번 선지 빼기법으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선지입니다. 그죠? 다음 4번, 5번 가볼게요. 금융실명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김영삼 정부 아니겠습니까? 김영삼 정부 하면은 금융실명제, OECD 제일 시험이 많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4번도 확실한 선지 뺄 수 있습니다. 자, 제주 4.3 사건, 이거는 아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발생한 것. 아까 여러분들 그 모스크바 상호 외상회의부터 출발해가지고 재헌헌법에 의해서 만든 그 흐름 속에서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건이 바로 제주 4.3 사건이라고 개념처에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이것도 분명히 제거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4번, 5번이 너무 확실해요. 그러면 답지는 이거밖에 없는 것이죠. 정답을 해서 3.1 민주구국선언이 발표되었다. 이걸 답지로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답지로 쓰는 거는 조금 우리 한국사 스타일은 좀 아닌 듯한 느낌은 사실은 들었어요. 다만 이제 출제진은
그래도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알자라는 의도에서 이걸 답지로 한번 선택해봤고, 그러니까 유신체제의 그 독재에 항거했던 이 내용들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도에서 답지를 좀 이렇게 어려운 걸 냈고요. 대신 다른 선지들을 좀 확실히 제거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장치를 만들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18번 문제도 풀어봤고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늘 얘기했습니다. 19번 문제는 민주화운동 문제고요. 20번 문제는 통일 문제라고 이야기했는데 역시나 이번 수능도 똑같이 일탈하지 않아요. 네, 항상 이야기한 대로 약속을 지킵니다. 19번 문제. 가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동상은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에서 희생된 김주열을 기리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시위 도중 실종된 김주열은 동상이 세워진 이곳 바다에서 27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것은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네, 바로 4.19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4.19의 키워드 딱 찍어드렸어요. 딱 찍어드렸어요. 뭡니까? 첫 번째, 3.15 부정선거. 두 번째, 김주열. 세 번째, 이승만 하야. 그죠? 자, 그리고 이승만이 하야하고 다음 정부가 어떤 정부예요? 바로 장면 내각. 이 공화국이 출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장면 내각이 결국 5.16 군사정변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 것이고요. 이 흐름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4.19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지는 뭘까요? 네, 장면 정부.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의 계기가 되었다. 정답은 5번 골라내시면 되는 겁니다. 좌우합작위원회? 이거는 여러분들 좌우합작 운동. 이거는 광복 직후잖아요. 그죠? 정부 아직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시대 안 맞고요. 한반도 신탁 통치 결정에 반대? 이것도 모스크바 상무 외상회의의 어떤 그 결정에 반대하는 거잖아요. 아직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답이 될 수 없고요. 신군부 세력의 권력 장악의 저항. 자, 신군부란 키워드가 나왔으니까 이건 어떤 운동, 어떤 민주화운동? 바로 이거는 5.18.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된 결과 뭡니까? 6월 항쟁. 그죠? 네. 그럼 남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바로 4.19.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의 계기가 되었다. 5번을 답지로 고르시면 되겠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19번 민주화 운동 문제도 풀었습니다. 자, 이제 약속의 20번 통일 문제 가야 되겠죠? 자, 한번 2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친 합의가 이루어진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있네. 남북 정상회담이 있네. 이거는 빵 나올 텐데.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세계 각국 언론들은 남북 정상회담을 일제히 긴급 뉴스로 내보내며 15일 역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도했다. 남북 정상이 획기적인 결과를 만들었다. 미국 어디뉴스. 분단 후 첫 정상회담 끝났네 뭐. 예. 첫 정상회담이래. 이건 끝났네. 이거 어느 정부예요, 이거는? 김대중 정부 아니야, 김대중 정부. 왜냐면 남북 정상회담은 김대중 정부에서도 있었고, 그 이후에 노무현 정부에서도 있었고,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도 있었잖아요. 근데 첫 정상회담.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잖아, 김대중 정부. 화해와 협력의 기원을 양 정상이 앞으로도 유지 확대한 것이 장래의 통일까지 전망하는 신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일본신문. 오! 게다가 정말 친절해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노무현 정부일지도 모르면 어떡하지에 대한 걱정.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떡하지에 대한 걱정. 그래서 또 이렇게 또 김 대통령이라고 성까지 또 이렇게 친절하게 지금 밝혔습니다. 어떻게든 틀리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또 보이지 않습니까? 김 대통령과 김 국방위원장이 역사적인 합의서에 서명했다. 자, 첫 정상회담, 김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이건 뭐예요? 네, 6.15 남북 공동 성명. 그죠? 자, 그러면 이 합의가 이루어진 시기, 김대중 정부 시기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갑니다. 네.
뭐 6.25 전쟁 발발, 이승만 정부, 5.16 군사정변 이후에 박정희 정부, 7.4 남북 공동성명, 박정희 정부,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노태우 정부, 14 남북 공동선언, 노무현 정부니까 어쨌건 노태우 정부 뒤에 오면 되겠죠. 뭐 몰라도 끝밖에 없네. 정답은 그래서 5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약속의 20번 통일 문제도 다 풀었습니다. 네. 제가 이 해설하기 전에 워낙 이 사탐에서 거의 패닉 현상이 났다고 해가지고 혹시나 또 한국사도 이거 흔들리는 거 아니야? 라고 사실 살짝 제가 걱정했었는데 뭐 그런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한국사는 흔들리지 않고요. 이렇게 한국인이라면 알아야 될 기본적 소양을 묻겠다. 어떻게든 개념만 공부했다면 풀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던 수능 한국사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쩌면 시험 끝났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좀 스스로 돌아보시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시험이 인생의 마지막은 결코 아니라는 거 그건 알고 계시죠? 다 잘 풀 수 있고요. 또 다 결국은 다 잘 될 겁니다. 네. 어쨌건 이제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문제를 봤던 스스로에게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아셨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제가 주문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All is well.